자, 이어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퍼스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동근 대표와는 이 시각 특징주 덕산 네오룩스 보도록 할까요? 어제 10%가 올랐고 오늘 뭐 지금 시초가도 좀 한 4% 이상 강하게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조금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도 작용을 했어요. 이제 기관들이 갖고 있던 물량들을 좀 외국인들한테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상반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굉장히 좀 이제 그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이 덕산 네오룩스의 그 기술력으로 개발을 한 차세대 그 블루인광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향후에 증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뭐 이제 이런 그 OLED 쪽에서의 어떤 이제 그 어떤 공급 확대라든가 또는 이제 채택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뭔가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은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런 기대감들. 결국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어제 10% 이상 올랐고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보면은 뭐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 48,000원, 5만 원 수준까지 지금 이제 상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주가 흐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이번 실적 발표 시즌 중요한 부분들이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당장의 실적이 부진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을지 아마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모델로 케이스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이 좀 어제 오늘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로 우리 유창희 본부장과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요. 어제 이 H20의 중국 수출 허가가 오후장에 약간 반영은 꽤 됐거든요. 오늘 이제 그거 관련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까지도 한번 봐주시죠. 네.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가 약간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줬다가 한 10시인가요? 그때 이후로 강하게 반전될 수 있었던 거는 엔비디아 뉴스밖에 없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0.6%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어저께 오전에는 3% 정도 조정을 받다가 결국에는 마감에는 거의 보합, 그리고 시간에서는 그 1% 정도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어저께 그것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혼조세인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더 올라오면서 지수를 방어해 주느냐 아니면 이게 좀 어저께 같은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흔들 수 있느냐 여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반도체 소부장이 어저께 좋았는데 그것도 같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접근하시면서 소부장이 오늘 어떻게 연관성을 변동성을 띄는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흐름 좀 갖게 될까요? 일단 좀 더 눈치 보게 나올까요? 네, 뭐 저는 근데 하이닉스 큰 조정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엔비디아도 올라왔고 마이크론도 1.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한 29만 5천 원 전후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봤고요. 오늘 계속해서 흐름 좀 봐도록 하고요. GS 보도록 할까요? GS가 이제 오늘 뭐 지금 한 5% 정도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어요. 한 4%에서 5% 정도 상승세 출발하고 있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 중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좀 인식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PBR 개념으로 PBR 봤을 때 한 0.35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이 아마 이제 많은 그 대기업들 그룹사들이 최근에 밸류업에 대한 공시들을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했어요. 결국 이제 뭐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기도 하고 여기에 발맞추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GS는 아직까지 밸류업 공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다면 향후에 뭔가 GS도 이제는 밸류업에 대한 공시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도 좀 작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GS의 그 어떤 그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게 참 어려운 게
대주주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GS그룹은 사실은 이 주요 형제들의 독립 경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칼텍스라든가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쪽의 계열사들을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경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GS의 지분율 자체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의사결정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 향후에 이제 뭔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이 최근에 굉장히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결국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 공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이기는 한데요. 코스피도 한 0.6% 넘게, 코스닥도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장 시작하자마자 한 400억 이상, 500억 가까이를 거래소에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선물도 한 43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서 1,386원이더니 1,388원입니다. 뭐 간밤 CPI 나오고선 금리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도 98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이 원화 약세,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 매크로가 좀 꺾이면서 실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깨지는 듯한 모습. 그러나 지금 뭐 아직 3분, 5분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급 보도록 하겠고요. 유창희 본부장,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으면서 마지막 뭐 증시를 지키고 있는 곳이 뷰티인 것 같아요. 달바 글로벌 위주로 좀 설명해 주시면서 뷰티는 지금 실적 좋다라는 얘기가 증권사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매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들어가다 네. 보니까 실적 기대감주 쪽으로 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가 그거죠. 중요한 네. 것인데 화장품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바 글로벌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달바 글로벌은 강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다라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종목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한국홀마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아모레퍼시픽, 한국홀마,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소비주 쪽으로 간다라면 뭐 CNC 인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좀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번에 5만 원 정도를 강하게 7월 달 중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화장품만 보는 게 아니라 소비주 쪽, 근데 이게 약간 중국과 연관성이 좀 있는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뭐 청담 글로벌 등등. 청담 글로벌은 뭐 지금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가고 있는 뭐 중국 쪽 플랫폼 쪽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도세를 키웁니다. 그렇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시장이 1%대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 환율. 유창희 본부장, 지금까지는 환율 좀 올라간다고 쳐도 외국인들 막 사더니 네. 오늘은 또 좀 다른 모습입니다. 수급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근데 수급은 사실은 외국인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선물은 조금 매수를 보여주곤 있었는데 주식은 좀 계속 좀 매도 우위에 좀 많이 사진 않았죠. 네, 많이 사진 네.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10년물 기준으로 4.5%를 좀 위협하려고 하고 네, 있다 보니까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율에 영향을 좀 주는 것인데 저는 환율 때문에 좀 외국인이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조금 현재 주가 지수대에서는 외국인들은 약간 쉬어가죠? 기계적인 매도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중립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모두 1%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조선방산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동훈 대표. 네. 조선방산이 역시 뭐 대장주인데 시장 빠지니까 또 가장 또 타격도 받고 있고요. 주도주 교체 얘기도 슬금슬금 나오는데 또
아닌 것도 같다라는 얘기, 반론도 나오고 맨날 방송 보면 이제 그 논쟁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주도주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시장에 이제 오래 몸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상승장에서 주도주의 어떤 영향력이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맞죠. 보면은 이제 그게 지금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뭐 3,000을 돌파하고 3,200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지금 우리가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방산, 뭐 원전 이런 업종들이 그러니까 조정은 와요. 왜냐하면은 일단 상승폭이 워낙에 크게 나타났고 네. 그리고 뭐 이제 항상 뭐 상승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이슈지만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면은 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들은 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실적이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뭐 주도주의 교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사실 시장의 어떤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 조금씩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 시장의 전면을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어제는 특히 이제 뭐 비만 관련주들 물론 그건 개별 이슈가 작용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한 대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서서히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주도주의 교체라는 표현보다는 주도주의 확장 내지는 어떤 주도주의 순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도 물론 들어갑니다. 최근에 어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의 움직임도 그렇고 SK하이닉스 30만 원까지 이제 보여줬는데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하반기 내내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시장 전면에 있는 뭐 이게 적어도 주도주의 개념으로 있는 업종 중에서는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오면 오히려 그것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은 훨씬 더 유효한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좀 봤습니다. 조선 방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봤고요. 지금 시장 흐름을 조금 더 놓고 보면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AI 솔루션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 외의 흐름들이 좀 없고 이 이슈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냐면 간밤에 가상자산화법, 이 3법 관련한 표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표결 자체가 시작도 안 됐던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절차상의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니어스법이 부결됐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 뭐 민주당에서 이 법 외에도 이런 뭐 다른 법안들도 함께 좀 넣자 혹은 CBDC 관련한 부분들도 함께 수정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또 CBDC 관련주를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 AI 또 오늘이와 함께 이 부분 다뤄볼게요. 오늘아 안녕. 잠시만요. 오늘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주식시장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거 좀 궁금한 것 같아. 스테이블 코인 또 CBDC 잘 알고 있지만은 너가 한번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 개념 정리 좀 해줄래? 물론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보통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연동시켜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코인이에요. 반면에 CBDC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서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성이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민간 거래나 투자에 많이 쓰이고 CBDC는 국가 차원의 금융 시스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판이 좀 기울어졌잖아. 스테이블 코인은 승승장구하고 CBDC는 거의 지금 아예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 간밤 미 의회 상황을 보면 좀 다른 것도 같고 앞으로 CBDC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흥미로운
흥미로운 변화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주목받고 CBDC는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최근 미 의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 논의가 엇갈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이 더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CBDC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각 나라의 정책이나 규제 환경에 따라 그 입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유창희 본부장, 지금 우리 카카오페이라든가 또 삼성 SDS, LG CNS 거의 3%대 좀 많은 이제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이 가상자산 3법 절차 표결입니다, 여러분. 뭐가 표결 자체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속내를 좀 늘어놓고 보면 CBDC 세력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좀 볼까요, 흐름? 뭐 일단은 CBDC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중앙은행 하고 싶어 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 완전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국가가 통제력을 상당히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받은 것은 크게 올라왔다가 가격 조정을 받은 것도 있었고 하는 총재가 최근에 발언이 다소 좀 부정적인 발언을 좀 했었다는 뭐 은행권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중심으로. 그래서 네. 민간보다는 은행권, 그러면서 또 CBDC랑 같이 동시 발행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조금 투심이 좀 약화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법안이 9월 정도로 또 미뤄지는 부분들도 네. 좀 약간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것은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좀 흐름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한번 기술적 분석 가능할까요? 뭐 카카오페이, 삼성 SDS, LG CNS 이쪽으로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카카오페이가 압도적으로 개인들이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다들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조금 더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의 차이예요. 예. 한번 크게 급등을 하고 조정받고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이제 2차 조정이 나오는 자리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낙폭가대 위치이기 때문에 예.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이제 6월 달에 한번 급등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거든요. 그 자리가 한 55,000원 정도 전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요 55,000원 혹은 6만 원 초반이 어떻게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동훈 대표와는 KCC 흐름 한번 봐야 되는데 또 이동훈 대표도 어떻게 보세요? 뭐 가상자산 3법이 지금 이제 절차 표결 문제인데 아예 부결되거나 뭐 수정되지는 않겠죠? 사실 이제 뭔가 저는 이게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지금 하원에서의 움직임이 이번에. 그래서 아예 표결 자체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논의와 또 이제 그 협상을 거쳐가지고 저는 약간의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법안 수정. 예, 약간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화당 내에서의 어떤 그 반란표들이 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잘 또 이제 협상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번 주에 이제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사실 네, 기대감이 기대했는데. 많았는데 이 부분이 좀 꺾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최근에 그 앞에서 이제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조금 그 뭔가 정치권과의 어떤 지금 약간의 이제 미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약간 그런 것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달러화는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달러 기반이면 이게 뭐 기축통화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이 있지만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떤 이제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런 과정에서 이 법제화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이런 걸 거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의 국면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뭔가 이런 입법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논의 과정에서의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CC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KCC가 준 지주회사 중에서는 시세가 가장 좋습니다. 4%대 지금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까지 함께 볼까요? 사실 KCC는 가장 우리가 흥미로운 것이 네.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남들 것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옛날에 삼성그룹 관련해 가지고 네. KCC가 항상 그 지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물산 주가가 주식이요. 오른 그렇죠. 네. 물산 같은 경우 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KCC가 이번에도 결국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또 주당 가치 재고 가능성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KCC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하면은 결국 KCC도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상승으로 좀 이끄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 가지 흠이라면은 네.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시기가 이동물량. 쉽지가 않죠. 네. 하루에 보통 한 2만 주, 많이 될 때 한 10만 주 거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각 흐름을 좀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 매도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거래소에서 한 1,600억 이상 순매도, 코스닥은 한 600억, 선물도 2,000계약가까지 지금 매도, 현선물 동시 매도를 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7원. 이게 이제 90원 넘어가면 1,390원 넘어가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이 환율부터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